용적률이 높은 1기 신도시 등에서는 리모델링이 더욱 활발해질 것. 그러니까 재건축을 못 가는 단지, 용적률이 높은 단지들은 재건축을 못 푼다라는 거죠. 1대1 재건축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으로 푸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리모델링이 앞으로 활성화가 시키기 위해서는 또 넘어야 되는 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요거 이렇게 말하고 또 이제 리모델링. 요즘 이제 리모델링을 이제 속속 추진을 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이 넘어야 이제 재건축을 하는 거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15년만 넘으면 재건축이 가능하죠. 네, 가능하죠. 예,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하는 지역들도 지금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투기가율지구내에서 그 다음에 조합원 지위양도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런데 리모델링은 도정법 사업으로 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재건축 아니잖아요. 재건축 아니니까요. 예, 리모델링이니까 리모델링이니까. 도정법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정법으로 가는 사업이 대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잖아요. 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가지처분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양도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이제 조합원 지위양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리모델링은 이런 도정법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합원 지위양도랑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이요. 이렇게 리모델링을 이제 추진하는 단지들이 많아지는 게,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우리가 임대 아파트를 좀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리모델링 그게 없습니다. 없죠. 예,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조항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업 같은 경우가 재건축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쉽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속속 이제 지금 리모델링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그간 리모델링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재건축 규제를 피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여겨졌지만 이젠 별도의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예, 특히 준공한 지 30년이 채 되지 않은 1기 신도시에선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네. 자, 그래서 최근에 시공사 선정한 리모델링 단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은 당연히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에 많겠죠. 연창동에 있는 무학 아파트라던가 아니면 송파 문정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잠원동에 있는 신반포 청구 아파트도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수지 쪽에 있는 띠리예채, 그 다음에 이제 일산 신도시에 있는 이제 문촌마을 16단지. 예, 이런 경우가 지금 이제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이 이제 속속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정비업계가 리모델링에 관심을 보이는 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뚜렷한 시장이라는 거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단은 그 재건축에 비해서 지금 이제 중국연도에 대한 것들이 좀 이제 많이 부담스럽지가 않죠. 15년만 넘으면 이제 리모델링이 가능하니까. 네. 자,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법적인 용적률 상한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용적률 상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기존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기존에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예요. 네. 그 용적률을 다 잡아먹고 처음부터 다 지은 아파트죠. 네.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면요. 어찌됐든 용적률 상한이 있기 때문에 1대1 재건축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거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더 높게 못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용적률 다 찾아먹은 단지들은요. 네. 자, 그거에 비해서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법정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죠. 기존 세대수 대비 15% 이내 일반 분양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용적률이 높은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일반 분양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재건축으로 가면 일반 분양분이 안 나오니까는 좀 이제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소유주들이 부담한 추가 분담금이 많은 거고 네. 대신에 리모델링으로 가면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일반 분양 수입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리모델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성장 가능성이 좀 뚜렷한 시장,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라는 거는 이런 단지들은 어떤 단지냐면 용적률이 높은 단지예요. 네. 지금 기존에 용적률이 지금 높은 단지라는 거죠. 예. 일반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재건축과 달리, 그죠? 리모델링은 자기 돈으로 집을 다시 지어서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것. 즉, 그래도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일반 분양 나오니까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리모델링 단지에서는 재건축 연한까지 기다리고 각종 규제에 부딪히는 아까 규제가 많죠. 네. 재초안이라던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항이라던가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빠르게 끝나자는 의견이 많다. 그죠? 예.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제는 리모델링은 예전에는 재건축의 차선책이 아닌 이제 별개의 시장으로 분리됐다고 본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을 보면요. 재건축에 대한 정비 사업을 보면 서울을 놓고 보면요.
자, 우리가 보통 사업성이 좋은 것들이 먼저 합니다. 당연히.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인 사업성이 높은 지역들이 먼저 이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강남 정부를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 때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저층 재건축을 다 해버린 겁니다. 네. 우리가 저층 재건축의 사업성이 좋잖아요. 좋죠, 당연히. 그렇죠? 예, 저층 재건축이 이제 사업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강남권에 지금 저층 재건축 할 데가 없어요. 그죠? 끝. 네. 끝이 아니라 아예 없죠. 이제 저층 재건축, 5층짜리 재건축이 없잖아요. 어디 있나요? 제가 모르는 거? 제가 모르는 단지가 있을라나? 아니, 다 갔을 거예요. 다 갔어요. 예,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예. 자, 없어요. 지금 5층짜리 재건축 없어요, 이제. 그럼 남아있는 거 다 이제 중층 재건축이라는 거죠. 그죠? 예. 자, 이렇게 사업성이 좋은 데가 먼저 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층 재건축 이후에는 지금 재건축을 못하는 단지들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리모델링이에요. 그게 리모델링으로. 그러니까 재건축을 못 가는 단지, 용적률이 높은 단지들은 재건축을 못 푼다라는 거죠. 1대1 재건축밖에 안 되니까. 네. 예, 그러니까 리모델링으로 푸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뭐 1기 신도시, 특히 용적률, 여기 나오잖아요? 용적률이 높은 1기 신도시 등에서는 리모델링이 더 활발해질 것. 그죠? 예. 나오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재건축 가능 여부에 따라 리모델링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아파트의 노후 단계 준공 시기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게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리모델링이 앞으로 활성화가 시키기 위해서는 또 넘어야 되는 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이게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공약이었는데 자, 리모델링이 지금 애매한 거예요. 주택법으로 가니까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정법으로 가니까 법 자체가 딱 있잖아요. 명확한 법이. 예. 그러니까 근거에 대한 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리모델링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법이 이게 주택법으로 가니까 주택법은 이게 광범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근거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는 게 근거법 자체가. 네, 근거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는 게 네네. 먼저 우선이겠죠. 네. 자, 거기에다가 지금 내력법 철거라든가 우리가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태생 자체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단점으로는 그거예요. 내력법이 남아 있으면 구조가 안 좋아요. 옛날 집이냐 보니까. 예, 구조가 안, 그러니까 구조를 이렇게 남겨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내력법 철거가 가능하게 되면 구조가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겠죠. 네. 그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내력법도 좀 철거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지 수평 이제 둘 다 가능해져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는 좀 법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지금 1기 신도시 지금 마스터 플랜이 좀 들어간 이유가 1기 신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에 대한 특별법. 네. 그러니까 법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마스터 플랜이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무슨 근거가 되는 법이 생겨야 뭘 이렇게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렇게 활성화는 되고는 있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사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저층 재건축 끝났으니까 중층 재건축 앞으로는 리모델링으로 가게 되면 그 전에 지금 법이 다 정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원래는 지난 정부에서 원래 리모델링에 대한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난 정부에서 손을 못 댔어요. 왜 손을 못 댔을까요? 규제하느라고. 손 대면 가격 올라가니까. 그렇죠. 예? 손 대면 가격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뭐 한다 그러면 가격 오르던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 했던 거예요. 끝내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특별법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법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만들어야죠. 그렇죠. 예.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그죠? 예. 시장이 좋을 때는 또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예요?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해야죠. 지금 만들어 놔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부동산도 이 정책도요,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타이밍이.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집값 오를까봐 진짜 못했던 거예요. 내력법 철거라든가 이런 것도 논의하겠다. 좀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 논의하겠다. 이게 계속 연장된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다가 끝내 지난 정부에서 아무것도 못했던 겁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에 대한 근거에 대한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 지금 아주 좋은 시기라는 거죠. 모든 뭐 규제 완화든 이런 것들 하기 제일 좋은 시기니까 네. 항상 대표님 하시는 말씀이 이 시기 놓치면은 진짜 다 죽는 거다. 죽은 사람은 못 살리니까 아플 때 고치자. 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또 계속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뭔가 강남 하면은 뭐 부동산 1번지 이런 생각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전통의 이제 부촌이죠. 그렇죠. 네, 전통의 부촌이 이제 뭐 강남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용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엔드급, 네. 예, 하이엔드급 이제 그 주거용 부동산이 많은 이유가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제 부촌이 이제 새로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서울의 부의 축은 계속 움직입니다. 네. 서울의 부의 축. 우리가 이제 강남권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1990년대 같은 경우는 압구정동이었어요. 네. 네, 압구정동이었다가 그게 이제 그 대치동으로 좀 넘어갔었죠. 네.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다가 이제 반포에서 이제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반포권으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서 지금 다시 압구정동 넘어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부의 축은 이제 계속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용산이라던가 지금 이제 성수동 아까 지금 뭐 반포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권이니까요. 예, 강남권이니까. 자, 근데 용산이라던가 성수동이 지금 새로운 이제 지금 이제 부촌이 이제 지금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런데 여기 새로운 이제 부촌이 형성될 수 있는 하나의 또 요건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공통점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공통점이라는 거는 바로 자, 성수동에는 이제 서울숲이 있고요. 공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용산에는 앞으로 이제 민족공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예, 민족공원이.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 좋아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렇게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지역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향후 이제 부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장학파르크라던가 한남더위 아니면 나인원 한남 여기가 바로 다 뭐 한남동 유엔빌리지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이제 한남더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단대 부지 개발한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는 지금 외인 아파트 부지를 이제 개발한 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는 거죠. 용산을 보면 아직까지 많이 남았죠. 자, 보면은 여기에서도 아까 보셨듯이 여기에 지금 이제 한남더일이 있고 여기 지금 한남동 유엔빌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인원 한남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아직 한남 뉴타운은 아직 지금 2주도 시작 안 했잖아요. 네. 지금 부의 주거벨트가 사실은 완성이 안 된 겁니다. 아직까지도. 자, 그런데 한남 뉴타운이 생기게 되면서 자, 한남 뉴타운이 앞으로 2주에 들어가고 다시 중공이남에 입주를 하게 되면 거대한 이제 부의 주거벨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다 한강변에다가 옆에 보시면 이렇게 민족공원이라는 한강변과 공원을 끼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성수동이라던가 지금 한남동이라던가 이런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즉 그렇죠. 뭐냐, 부자들이 좋아할 만한 지역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산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자들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에 서울 도심에서 미래의 부촌이 어디냐, 그럼 용산이라는 데는 사실은 이견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용산 쪽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항상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 거지만 투자를 하더라도 부자 동네 옆으로 가라. 예, 부자 동네 옆으로 가라. 그래야지 같이 오르는 거 아니냐. 네,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용산 쪽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도 점이라도 좀 찍고 싶으신 이제 투자자들이 많은 거죠. 소액이라도요. 네. 예, 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이라도 점 찍어놔야 될 용산 투자를 생각한다고 하시면은 우리 또 한번 02567-1288 우리 저희 이제 부동산 성공 투자로 상담 문의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또 친절하게 또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 성공 투자할 수 있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좀 더 난 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제 1대1 대면 상담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뭐 1대1 대면 상담 하실 분들도 02567-1288로 연락 주셔서요. 예, 저와의 1대1 대면 상담 스케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